안녕하세요. 빚수령에 빠진 카드사다. 리볼빙 증가 때문에 부실 내간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뉴스들이 그다지 놀랍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왜? 빚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점점 대출이 들어막혀서 빚을 못 내니까 리볼빙까지 갔는데 그 리볼빙까지 갔다라는 건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거의 이제 불법사채 직전인 거죠. 참 씁쓸하다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빚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썩었다고 생각드는 게 빚으로 지금의 경제를 지탱해 왔다라는 겁니다. 빚내는 걸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사는데 빚내는 거 당연한 거고 차 사는데 대출 내는 것도 당연하고 할부 말이죠. 대형 가전 살 때도 할부하고 뭐 죄다 다 빚이에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들을 무디게 만들어서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죽을 때까지 뜯어먹겠다라는 게 금융사들의 속셈이었고 그 속셈은 점점 더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무더운 날씨에 어쩔 수 없이 알바하고 배달일하고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왜겠습니까? 빚 갚으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그네들이 겪게 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빚낼 땐 좋았죠. 내 돈 갖고 공돈 갖고 쉽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이 우습게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멍청하게 사는 200중들 300중들 한심한 놈들 부의 추월 차선 지름길로 들어서면 부자가 된다는데 왜 쟤들은 멍청하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거죠. 멍청하고 한심하다고 자기들이 손가락질했던 이들이 실제는 인생의 고수였고 자기들은 빚의 굴레에 갇힌 한심한 하층민이었다라는 걸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좀 낮은 자세로 좀 더 묵묵히 일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부리고 탐욕부리고 거창하게 그럴싸하게 가시하고 살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설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인생 거지 되는 거죠. 거지만 되면 다행이죠. 빚쟁이가 되는 거죠. 하층민요. 앞으로 하층민으로 전락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리볼빙 정가니 뭐니 어쩌니 어느 금융사가 부실이 나서 뱅크런이 나겠다라는 이런 말들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식상할 뿐인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한번 빚지기 시작하면 그 빚진 인생이 그 빚쟁이 신세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냥 죽을 때까지 거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자식들까지 그 굴레를 못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직업이 자식의 직업을 결정하기도 한다.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식의 삶이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맞는 얘기 같습니다. 부모가 판사 검사면 자식이 판사 검사 될 가능성이 크고 부모가 의사면 자식이 의사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부모가 비정규직에 막일을 하는 분이다 사람이다라고 하면 자식은 좀 냉정하게 얘기해야 하면 잘해야 태권도나 합기도 사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 그러는데 미용실 차리는 게 그냥 꿈이다. 헤어 디자이너다. 네일 아트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좀 이제 삶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빚이라도 없으면 자신의 가족이 빚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름철에 아주 멋있는 곳에 호캉스하고 해외여행 가고 뭐는 못해도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있잖아요. 집에서 오손도손 모여서 수박 사서 슈퍼에서 수박 싼 거 사가지고 있잖아요. 수박 나눠 먹으면서 그래도 시원한 곳에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요. 빚쟁이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이 힘든지 어떤지 모르겠고 그냥 집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부모들이 미친듯이 일하러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뭐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재유행하고 있다, 어쩐다 이렇게 되게 뭐 걱정이나 염려가 많이 되는 시기에도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못 가지는 거죠. 왜요? 왜 그러겠습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요. 그런 씁쓸한 현실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빚쟁이들의 상황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는 게 쉽다고 얘기하는 놈들, 뭐 쉽게 부자 되고 싶다라고 떠들어대는 놈들, 그런 놈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뭐 남 탓할 그게 못 됩니다. 왜 남 탓할 게 못 됩니까? 자기들이 그걸 만들었기 때문이죠. 씁쓸하고 암담하고 안타까울 뿐이죠. 확실한 건 뭡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 어떻게 엉망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비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 참 요즘 시국에는 그런데 휩쓸리거나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잖아요. 이래저래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바짝 움직이며 지내야 됩니다. 바짝바짝.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살아내려면 더 애쓰면서 더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죠. 좀 더 강해져야 됩니다. 좀 더 애써야 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정말 정말 어렵다라는 걸 명심해야죠. 누가 뭐라 그래도 좀 강해져야 됩니다.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나, 그런 염려들이 드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죠. 좀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사는 게 안 쉽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해져야죠. 단단해져야죠. 좀 더 헤쳐나가야죠. 그래야 됩니다. 내 삶을 살아내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궁리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은 어려운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강해져야죠. 단단해져야죠.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또 애쓰고 그러면서 살아야죠. 잘 따져보면 지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명심해야죠. 아무도 그냥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